에밀 쿠에 자기 암시. 에밀 쿠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문구로 대표되는 에밀 쿠에.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로 무의식과 암시의 본성을 탐구함으로써 응용심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친 쿠에의 이 책이 발간된 해는 1922년이었다. 그 뒤 이 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웃음과 익살스러운 비평으로 프랑스의 의학계로부터 외면당해 왔지만 전 세계에서 무의식의 본성을 일깨운 수많은 지지자들과 실험자들로부터 큰 반항을 일으켰으며 그가 만든 암시요법은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강력한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젊은 시절 우연히 이른바 위약 효과라 불리는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한 경험과 시골 의사인 리에보의 암시에 대한 연구에 감흥을 받아 평생을 이웃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소박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1926년 66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오로지 환자 개개인의 치료와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들을 돕기 위해 힘썼다. 이 쿠에의 자기암시 요법은 그의 부인에 의해 1954년까지 계속 전파되었으며 지금까지 유럽 각지와 미국 등지에서 여러 형태로 정리되어 실천되고 있다.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상상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에밀 쿠에는 상상과 의지가 맞서면 반드시 상상이 의지를 이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상상은 거대한 힘을 가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은 무의식과 의식의 흐름 등이 우리 삶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아예 무의식을 길들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라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낫고 있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언제나 무의식이 의식을, 상상이 의지를 이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쿠에는 상상이 힘을 발휘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상상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주입하라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를 반복함으로써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모든 일은 무의식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자기 암시는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바로 눈을 뜬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편안한 자세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쿠에는 자기 암시를 할 때 어떤 의지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상상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상은 강력한 동기로 자극받으면 더욱 활발해집니다. 암시 치료를 하기 전에 쿠에는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으로 몸과 마음을 꽉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정신을 모아 그 힘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일에 쓰세요. 그러면 힘이 모여 좋지 않은 것을 치료할 것입니다. 당신은 강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상상은 고삐를 채우지 않은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말이 마찰을 몰면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하다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구를 갖추고 몰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쪽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암시는 특히 마음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신이 부여하신 은혜와 혜택을 거부하지 않기를. 무엇보다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촉진하고 강화시킨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과 신이 내게 부여하신 그 어떤 은혜와 혜택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이란 포프의 격언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 암시가 주는 혜택을 온전히 받아들여 내 안에 품어야 한다. 일부 상상은 언제나 의지를 이긴다.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이다. 의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의지가 아니라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능력, 자기 암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의식적 자아는 불안정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반면 무의식적 자아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온갖 작고 하찮은 사건들과 생각들까지도 빠짐없이 뚜렷하게 기록하고 기억한다. 더구나 무의식은 거름장치도 없이 어떤 것이든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인다. 무의식은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 데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모순된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체의 어떤 부분이 나쁘거나 아프다고 믿거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신체 부위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언제나 상상이 의지를 이긴다. 어느 이야기책에 등장하는 파니루즈 속의 인물 파니루즈는 무작정 설레를 쫓는 상상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잘 간파했다. 그는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상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 상인의 양떼 중에 제일 큰 양 한 마리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다른 양들도 그 뒤를 따라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 파니루즈는 한 마리의 양이 한 행동을 다른 무리들 역시 그대로 따라하는 양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인간도 이런 양떼의 특성을 많이 닮아 있다. 무심결에 혹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거나 따라한다. 자기 암시와 암시는 어떻게 다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를 시행할 때에는 절대로 의지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지와 상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일을 꼭 이루어낼 테야 라고 의지가 말하더라도 상상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종종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기 암시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천부적인 능력이자 도구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천진스럽게 말을 하며 놀듯이 이 도구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논다. 그러나 이 도구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무분별하게 이 도구를 다루면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 반대로 이 도구를 의식적으로 잘 다루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이솝은 혀를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 했는데 자기 암시 역시 혀와 같다.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수행법. 때와 장소, 기분 등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몸이나 마음에 이상이 느껴지면 그 즉시 그런 증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암시하라. 그러면 그 증세는 곧 사라질 것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지를 버리고 반드시 상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기 암시법. 이 부분은 넘어가 볼게요.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기 암시의 말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자신을 불신했지만 그런 불신은 사라지고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무한한 힘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소망이건 의무이건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 일은 쉽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어쩔 수 없다라거나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당신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잘하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고 지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어렵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곳에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하라. 정신을 변화시키는 자기 암시. 우리 안에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 있다. 그 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예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식적 자기암시뿐이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법 자기암시. 인간은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변화와 시련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히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늘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비웃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꺼이 도움을 주고 궁지에 빠진 이에게는 망설임 없이 시간과 돈을 쓸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깊고 숭고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성공을 부르는 자기암시.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아이 곁으로 가서 아이가 깨지 않도록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부, 건강, 집중력 등 아이에게 바라는 습관이나 덕목 등을 15회 내지 20회 반복한다. 이것은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아주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아이가 잠이 들면 아이의 몸과
의식적 자아는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 하지만 무의식적 자아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 따라서 잠든 아이에게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무의식이 듣게 된다. 무의식적 자아는 무엇이든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말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씩 좋은 덕목과 삶의 습관을 갖춰나가게 된다. 이런 암시법은 자신의 결점을 좋은 장점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믿음과 자신감을 위한 자기 암시. 생각은 곧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의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입니다. 상상은 의지를 이깁니다. 마음속의 의지와 머릿속의 상상이 부딪힐 때마다 의도했던 일은 무산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자아와 잘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인 자아 혹은 우리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상상이 있습니다. 상상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자아를 의식적으로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구를 단 말이 모는 마차에 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수로 고삐 채우는 것을 잊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에게 채찍을 휘둘려 이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여러분을 태운 채로 자기 내키는 대로 무작정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에게 고삐를 단단히 채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암시에 관한 질문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자주 암송하세요.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등등. 그러면 어느새 그렇게 됩니다. 반대의 것을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소리내어 빨리 암송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나는 잠이 들 것이다. 이것은 사라질 것이다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반복의 힘과 영향력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나요? 일단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 되고 현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암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의식적 자기 암시를 실천하면 됩니다. 마음속의 모든 생각은 사실이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 의식적 자기 암시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되고 원치 않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몸과 관련된 것이건 마음과 관련된 것이건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매일 아침 저녁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밀 쿠에에게 온 감사의 편지. 자기 통제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면 곧 멈출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 증세가 사라질 것이다. 시술자를 믿지 말고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당신 안에 있다. 나는 그저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줄 뿐이다. 자기 암시를 돕는 몇 가지 수행법. 이번 장에서는 자기 암시와 함께 실행하면 좋을 생활 속의 수행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 우열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자신의 성격이나 상황에 적합한가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믿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반복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마르크 오렐의 의식적 자기암시 수행법. 1.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목표를 정해라. 2. 긴장을 풀라. 3. 상상하라. 4. 집중하라. 5. 매일 긍정적인 암시를 반복하라. 6. 늘 유지하라. 습관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1. 구체적인 것을 바꾸어라. 2. 무심히 반복하고 있는 무언가를 끊어보라. 3. 운이 좋다고 소리내어 말하라. 4.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5. 상대방을 웃게 만들어라. 6. 매일 감사하라. 새로운 나를 위한 13가지 행동 규칙. 프랭클린은 생각과 행동의 규범이 되는 좋은 습관으로 다음 13가지를 뽑았다. 1. 질서. 2. 결단력. 3. 근면. 4. 성실. 5. 절제. 6. 온화. 7. 검약. 8. 품격. 9. 정의. 10. 청결. 11. 평정. 12. 겸허. 13. 침묵. 질서부터 볼게요. 질서, 소유물 전체를 가지런히 정리한다. 모든 일에 시간을 정한다. 2. 결단력.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은 반드시 행한다. 반드시 성공시킨다. 3. 근면. 한순간도 헛되이하지 말고 항상 부지런히 일한다.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4. 성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 나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5. 절제.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 6. 온화. 사악한 감정은 갖지 않는다. 7. 검약. 돈은 써야 할 것 외에는 쓰지 않는다. 8. 품격. 항상 뜻을 높게 갖고 말과 행동을 안정시킨다. 9. 정의.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일은 하지 않는다. 10. 청결. 몸도 옷도 집안도 깨끗이 한다. 12. 겸허. 11. 평정.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12. 겸허. 힘을 과신하지 않고 작은 일에서도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13. 침묵. 남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익이 되는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특히 칼로 찌르듯 날카로운 말은 삼간다. 삶의 이유를 만들어라.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감독하라. 아인슈타인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거리의 노숙자나 모든 사람의 뇌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모든 사람의 뇌는 10억 분의 1초 만에 머릿속을 떠도는 10억 가지 기억사항을 훑어 한 가지의 개념이나 생각으로 응축한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위대한 능력이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 피로감에 시달릴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자신의 생각을 감독해야 한다. 의심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생각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를 통제한다. 따라서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거짓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당당하게 의심하라. 비판하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주장과 생각들은 냉철하게 비판하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특히나 이런 판단은 자신이 아니면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생각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결심하기.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울 것을 결심하라. 계속되는 갈등 상황에 시달리기보다 단호하게 싸우기를 결심하면 근거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진다. 스트레스를 지배하라. 스트레스를 회피하지 않고 중압감을 받을 때 오히려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폭풍 후 한가운데서 오히려 평온하고 침착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일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와 편안한 상태로 조용한 시간을 갖거나 30분 이상 홀로 걸어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갈고 닦음으로써 더욱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라. 첫째, 긍정적 적극적으로 사고하라. 둘째, 생각났을 때 바로 행동하라. 셋째, 고쳐야 할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라. 넷째, 자신에게 투자하라. 다섯째, 30분 일찍 시작하라. 자신을 성장시켜라. 첫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라. 둘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셋째,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라.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다섯째,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라. 여섯째,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라.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꼭 성공한다. 성공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대머리에 남아있는 한 올의 머리카락 같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살려 성공으로 이끈다. 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좋은 상황을 부른다. 반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기회가 찾아와도 잡을 수 없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탓하라. 사람들은 늘 노력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노력은 의지를 의미한다. 의지는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에 대한 상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만든다. 해야 할 일은 늘 쉽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에 10배, 20배의 힘을 쓰게 된다. 이것은 낭비이다. 자기 암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도구들처럼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총이라도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다루면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 뿐이다. 하지만 총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면 정확하게 관역을 적중시킬 수 있다. 자신감, 믿음, 인내로 다져진 의식적 자기 암시는 이치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정확히 실현된다. 자기 암시를 행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인 경우가 더 많다. 암시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노력은 의지의 산물이다. 의지는 버리고 상상만을 사용해야 한다. 확고한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자신을 늘 고양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보다 타인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 좋다. 샤를 보두잉